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 아가 보러 가자, 베이비. 꼭 배려해줘라. 두둥. You are pure and amazing. I feel so alive. 네, 네이버 화선 언니 카페 그리고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사연을 남겨주신다면 저희 매니저와 사연을 보고 채택되신 분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무료 점사 또는 위로 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났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지입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꿈 속에서 전에 어렸을 적에 놀았던 친구가 꿈에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질문지를 남겨주신 분처럼 헤어진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났다던가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 또는 뭐 직장 상사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이 사람이 꿈에 왜 나타났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화선 언니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타난 게 중요치가 않아요. 네. 왜냐고요? 그 사람의 형태를 한 본인네들의 조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뭐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꿈속에서 이 친구와 내가 뭘 했느냐. 예를 들어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옛날에 헤어진 남자친구, 정말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만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상님,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생기신 조상님이 그 전 남자친구의 형태를 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를 더 의미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나타났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의 의미를 가지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회의 의미일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재회는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뭐 이 사람을 내가 너무 그리워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억 속에 그 어느 곳에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 인연과 꿈에 나타난다는 거는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꿈꾸고 나면은 무엇인가를 가장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무당분들은 따로 좋아하는 숫자나 색깔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지입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선 언니, 화성궁인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화선 언니가 아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립을 특히 너무 좋아합니다. 보라색 립을 굉장히 I love you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라색과 가까운 립을 바르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저는 초록색, 빨강색,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초록색은 신장님. 나쁜 애군과 액사를 막아주시는 신장님. 그리고 우리 빨간색, 하얀색은 재수깃발이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좀 좋아하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3하고 7을 좋아합니다. 3은 합의의 숫자가 될 수 있고요. 7은 럭키 세븐. 네, 우리가 3이 왜 합의의 숫자냐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고 의식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혀가 왜 자꾸 꼬이죠? 이렇게 영어 신이 들어오셨나? 막걸리 신이 들어오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네. 3은 무슨 숫자다? 합의 숫자다. 우리가 모든 합을 이룰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특별한 의미 있는 느낌일까요?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누가 자꾸 쳐다보는 섬뜩한 느낌. 그건 바로 뭐다? 귀신. 우리는 뭐와 함께한다? 귀신과 늘 함께한답니다. 근데 귀신이 나쁜 귀신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그렇고 그냥 그저 그런 귀신들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럴 때 자꾸 이런 걸 너무 의식하다 보면 가위에 눌려요. 가위에 눌리니까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하세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더 약 올립니다. 누가? 귀신이.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 함부로 그냥 놓지 마세요. 뭐 뚜껑이라도 덮어놓으시든가. 귀신들 그런 거 환장합니다. 귀신을 내가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먹다 남은 음식 뚜껑 잘 덮어놓으세요. 아, 좀 슬픈데 이거는. 며칠 전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같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물론 따라가지 않았는데 혹시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갔어야 하나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죽은 망자 씨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꿈은 아닙니다. 안 따라가시는 걸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안 따라가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안 따라가셨습니다.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갔으면 안 됐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왜 나타나서 같이 가자 했냐면 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너가 무슨 사고가 일어날 거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났을 때는 이분을 새로 한번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그런 의식의 굿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굿이 바로 씻김굿,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상굿입니다. 이분들의 혼을 깨끗하게 쑥물, 향물, 맑은 물로 씻겨드리고 나면 이분들이 환생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꼭 씻겨드리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꿈이 네네네, 이런 꿈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뭐 한 번씩 막 소름 끼치는 꿈들 뭐 굉장히 많이도 꾸시죠. 네. 저도 잊지 못하는 꿈들이 꽤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을 꿈에서 뵙고요. 그분 앞에서 제가 판소리 사랑가,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제가 그분한테 불러드렸습니다. 무대에서.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 저도 우리 아버지를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보낸 순간 정말 끈떨어진 연 같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폐암 투병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병수발을 했어요. 1년여 동안을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죄송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힘들었던 부분이 너무 죄송했죠. 제가 힘들었던 부분. 막 세브란스 병원을 새벽 4시부터 움직여서 갔어야만 했고 아가도 있었고 일도 해야만 했었고 가정도 지켜야 했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아픔을 뭐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허무하게 그냥 끈떨어진 영 같다. 끈떨어진 영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 슬픔을 아직까지도 가지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지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 꿈에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소리를 무대에서 사랑가를 부르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슬픈데 이 무대에서 제가 사랑가를 부르게 됐네요 라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 사랑가를 불렀습니다. 그 꿈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때 그 느꼈던 그 무대에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 슬픔 그게 너무 제 가슴을 애절하게 만들더라고요. 꿈이지만
그래서 너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꿈 말고도 다른 꿈들 여러 가지 뭐 기억에 남는 꿈들이 꽤 있긴 한데 일단은 그 꿈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는 특별하게 어떠한 꿈을 꾸면은 꼭 손님을 구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요번에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분을 내가 구슬하겠구나. 그러면 이 망자 씨를 내가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이 망자 씨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일까를 항상 되뇌어 봅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손님이 오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는 저와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내오시던 제갓집 중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날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서 낮에 그 남편분의 아내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분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으시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날 밤에 카톡이 왔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분이 차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또 실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남편분이 실리셨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남편분께서. 근데 그 짜장면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친한 동생 집이 이게 중화요리집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그 짜장면집을 들려서 짜장면 한 그릇과 소주를 잡수시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신당을 또 오셨었어요. 오셔서 그냥 뭐 이것저것 좀 챙겨서 드리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또 아팠고요. 응급실에서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인하대까지 또 가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때 막 새벽에 연락 오셔서 영안실 알아보라, 뭐 장례식장 알아보라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근데 살아남으셨어요. 그 고비를 넘기셔서 제가 이제 구슬하고 있을 때 아내분과 남편분이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지막 가는 길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하셔서 제가 굿하는 곳까지 인사를 하러 오셨었어요. 참 가슴 아프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정말 누군가 떠나보내는 거는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꿈 얘기는 여기까지. 언니, 혹시 무당분들도 클럽이나 나이트에 가도 되나요? 가도 되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유독히 클럽, 뭐 나이트,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보살님도 그러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런 시끄러운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손님들 뭐 제갓집들 얘기 듣고 점사 듣고 이것도 내가 너무 신경 써야 되고 머리가 아픈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고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도 되는구나. 네, 가도 됩니다. 되게 시끄럽고 어둡고 그래서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님이 오빠가 며칠 전에 집 마당에 큰 고무다라 안에 못생긴 두꺼비 2마리가 교미하는 꿈을 꿨다고. 야! 애 갖는 거 아니니? 꽃님아,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다음 달에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 아가 보러 가자! 베이비! 네, 베이비. 자각몽을 자주 꾸신다고? 정세진님께서. 우와,
돌멩이님, 전 한 번씩 자각몽을 꾸고 싶으면 다시 그 꿈을 이어서 가는 게 어머, 대단하다. 돌멩이님. 어떻게 꿈을 이어가? 나는 꿈을 이어가는 거는 극히 드물긴 한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네. 오, 근데 되게 능력자다. 꿈을 이어간다고? 우와. 화선 언니에게 물어봐. 연애하면 빨리 헤어지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사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지입니다. 자, 연애를 해서 또는 결혼을 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에는 이렇게 띠와 띠가 만났을 때 뭐 우리 상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궁합에는 상충이 있고 원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진은 서로 미워하게 될 살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거를 또 크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만 하면 되잖아. 조심만.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싫어하니까 내가 좀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좀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원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충 같은 경우는 깨지고 부셔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될 경우에는 헤어짐이 꼭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쥐띠와 말띠는 상충이 되겠습니다. 상충.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깨지고 부셔질 수 있다. 또 상충은 소띠와 양띠가 되겠습니다. 범띠, 원숭이띠, 토끼띠, 닭띠, 용띠, 개띠, 뱀띠, 돼지띠가 서로의 상충. 상충이란 무엇이냐? 깨지고 부셔지고 박살나고. 네, 그래서 헤어짐이 남들보다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헤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아무리 충이 끼고 원진이 꼈어도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과 연락을 않고 10년째 또는 뭐 10여 년째, 몇 년째 이렇게 연락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돈 벌고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부모님 만나뵈러 가세요. 자, 그리고 원진의 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띠, 양띠, 소띠, 말띠, 범띠, 닭띠, 토끼, 원숭이, 용띠, 돼지띠, 뱀띠, 개띠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띠다? 원진살이 낀 띠다. 원진은 뭐다? 서로 미워할 수 있으니 서로 간에 배려만 해준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내 남자친구가 혹시 쥐띠야, 내가 양띠야, 그럴 경우에는 서로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 또는 질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조금 화난 게 이게 질투인가?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저기 원숭이 표정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진이 끼신 분들은 쥐띠, 양띠, 소띠, 말띠, 범띠, 닭띠,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 돼지띠, 뱀띠, 개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줘라. 두둥. 공통적인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헐, 토끼띠랑 닭이요? 크크크. 맞습니다. 토끼띠랑 닭띠는 서로가 상충이 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깨지거나 부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늘하느님, 배려하며 살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우리 엔젤링아, 이렇게 조지면 안 돼. 제대로 조져. 알았지? 엔젤링아, 어떻게 한다? 제대로 조져라! 얼굴을 보면 바로 잘 될 사람, 잘 되지 못할 사람을 언니는 구별 가능하신가요? 자, 있긴 있습니다. 네,
딱 얼굴만 봐서 뭐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주 신점 요런 거를 조합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뭐 이거 어차피 뭐 신점 볼 때 다 나오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부자가 되시는 분들의 뭐 이렇게 공통적인 생김새는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이 부자가 좀 될 확률이 높다. 네, 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신발을 물고 들어온 집은 구슬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진실인가요? 맞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무당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당집에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강아지들이 꼭 손님의 신발을 물고 뭐 소파에 갖다 놓는다던가 어느 한쪽에 숨겨 놓는다던가 이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이 대부분 이 제갓집이 뭘 풀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점사가 나옵니다. 강아지들은 귀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생맹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뭔가를 막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다 보이죠. 귀신이 따라들고 묻어들고 하는 것까지. 저는 물고기를 키우는데 저는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항보다는 뭔가 오픈형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냇가처럼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어항을 좋아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간혹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갓집 오신 분이 뭔가를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셨을 때 그때 나의 물고기들이 저 세상을 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죠. 운빨도 같이 받으셔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화선 언니가 지켜줄 게가 필요하다. 화선 언니가 어떻게 지켜준다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채택되신 분들. 네, 어디에서? 네이버 카페 화선 언니 글을 써주신 분들, 사연을 남기신 분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 2분 정도를 채택하여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무료 접사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